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연합학습인데요. 인공지능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구글에서 뭔가 새로운 트렌드하고 기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더더욱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연합학습은 이제 구글에서 정의하기는 Collaborative Machine Learning without Centralized Training Data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해보면은 중앙에 데이터 트레이닝 없이 협업으로 러닝머신 한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하면 개인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먼저 처리한 후에 결과만 서버로 보내는 이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인공지능을 떠나서 요즘이 아니라 IT 전 분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차 지금 중앙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IT는 쉽게 말해가지고 기술이 모였다가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의 끊임없는 반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략 한 10년 주기로 이런 현상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흩어져서 처리했어요. 인터넷이 대중화된 것이 2000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네트워크가 최근에 생긴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글로벌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이제 최근에 생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일종의 기업 내부, 군대 내부 이런 데서 네트워크는 상당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지금 20, 30대는 모르겠지만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플로피 디스크라는 거를 이제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가 되게 최신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컴퓨터가 처음 개발됐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전자계산기보다 떨어지는 성능이었지만은, 이 컴퓨터라는 것이 큰 사무실을 가득 찰 정도로 큰 컴퓨터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처음에 사용한 데가 이제 군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돈도 천문학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정말 간단한 접속 기능이 있어서 중앙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단말기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때 중앙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간단한 컴퓨터를 마지막 끝에 있는 컴퓨터라고 해서 우리가 영화에서는 터미널이라고 그랬고요. 이 터미널이라는 거를 이제 한국식으로 바꾼 게 이제 단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지금도 이리저리 용어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왜 단말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하여튼 어는 기술의 발전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해도 이제 중앙과 이제 터미널의 개념이란 자체가 상당히 익숙했고요. 이때를 이제 상징하는 회사는 IBM이고, 이 중앙 컴퓨터를 이제 상징하는 대표적인 컴퓨터는 엄청나게 비싼 메인프레임이라는 컴퓨터였습니다. 근데 이 중앙 컴퓨터에 연결된 단말기가 점차 발전하자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 이제 PC가 된 거죠. PC가 좋아지자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하고 자연스럽게 데이터도 관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컴퓨터 기기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죠. 그리고 과거에는 생각하기 힘든 중앙 컴퓨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스타크래프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 우스갯소리로 중앙 컴퓨터에서 이제 스타크래프트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불가능했기 때문에 PC라는 거가 가능했던 건데, 그런 이제 PC에서 뭔가 자기가 프로그램을 깔고 뭔가를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된 거죠. 를 PC에 설치하고 자연스럽게 데이터도 관리하게 돼서 좋은 점도 있는데, 근데 이것이 자신의 컴퓨터에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단점으로는 이제 상당히 귀찮다는 거예요. 특히 PC가 계속 발전하자 설치해야 하는 소프트웨어도 많아지고, 덩달아 관리해야 되는 정보와 데이터도 많아짐에 따라 어느 순간 이제 귀차니즘이 이제 심각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대중화되면서 집에 한 대만 컴퓨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대, 세 대 늘어나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십 대, 수백 대의 컴퓨터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연결해야 되는 이제 니즈가 강해지는 거고, 이런 대표적인 기술로 나온 게, 그리고 글로벌로 나온 게 이제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된 거고요.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중앙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데이터도 관리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 유행하는 클라우드입니다. IT는 새로운 용어가 난무하고 뭐 이런 용어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는 이제 가트너라는 곳인데, 뭐 저는 용어 장사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의 이제 자연스러운 발전인데, 당연스러운 뭐 발전을 뭔가 새로운 것처럼 포장을 하고, 이것을 유행으로 만들어서 컨설팅도 하고, 뭐 관련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큰 수익을 올리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가트너를 장사꾼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 장사꾼이 꼭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뭔가 새롭게 잘 모르는 기술인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투자하게 되니까 IT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고 하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메타버스도 사실 새로울 것이 하나 없는 개념인데, 뭔가 메타버스가 뭐야?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뭐 그러면서 투자가 늘어나고, IT 전체가 발전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클라우드가 몇 년 동안 유행을 하자, 투자도 엄청 늘어나게 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울 건 없는 개념이지만은, 자연스럽게 10년 주기에 따라 되는 유행이지만은, 뭐 이게 투자가 가장 투자도 몰리고 사용자도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했다는 이제 장점은 있는데, 이게 이제 또 계속 이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클라우드 사용자가 늘어나자 이제 서버에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몇 년간 주식이 엄청 올랐는데, 뭐 이게 쇼핑 사업이 과거보다 훨씬 잘 되고 윈도우와 오피스가 많이 팔려서 그런 거가 아닙니다. 일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웬만한 서비스가 모두 이제 클라우드가 되자, 뭐 1위 클라우드 업체인 이제 아마존에서 큰 돈을 벌고, 이제 2위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가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왔다 갔다 거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크게 이제 그 정도까지 존재감은 없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시장에서 큰 돈을 벌고 있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기업들이 늘어나는 이제 돈이 늘어난 거죠. 부담해야 되는 돈이 크게 늘어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 회사와 우리 고객의 정보가 모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이 관리하고 있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즘 고개를 드는 것이 다시 흩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흐름을 나타내는 이제 대표적인 단어가 온프로미스고요. 뭐 MEC 이런 단어입니다. 계속 이제는 흩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정보를 모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넘기는 말이 안 되는 그 현상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뭐 우리 회사에 서버를 설치해주는 방식을 온프로미스 방식이라고 하고요. 우리 회사 서버에 모든 걸 설치하고 소프트웨어 이용료만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요. 중요 데이터는 우리 회사에 보관하고, 소프트웨어는 너네가 훨씬 잘하니까 너네 클라우드에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 뭐 이런 복합적인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본 생각은 모두 중요한 모든 것을 이제 클라우드 업체에다 넘길 수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ME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요즘 이제 뜨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IoT인데, 요즘 웬만한 제품은 인터넷 기능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저도 뭐 이것저것 가전제품 샀는데,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 자세히 생각해보면 요즘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인터넷 기능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은 뭐 오히려 거꾸로 없는 걸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비용하고 서버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은 그나마 남지만 이제 중소기업 이런 경우는 더더욱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요즘 IoT란 말은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 IoT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CPU나 램 같은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이제 따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뭐 MCU나 뭐 이런 것처럼 작은 기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AP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긴 하는데,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서버에 올리지 말고 너가 그냥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MEC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뭐 요즘 인공지능 스피커 많이 쓰고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나마 많이 쓰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는 모든 소리를 이제 다 올려가지고 서버에서 음성 분석을 한 다음에 결과를 다시 음성 지능 스피커로 보내줘였는데 요즘은 대부분 스피커 너가 이제 최소한의 잡음을 알아서 걸르고 기본적인 거는 너가 알아서 한 다음에 서버인 나한테 보내줘. 그 다음부터 내가 저기 분석할게. 그리고 쓸데없는 저기 잡소리는 이거 사람 소리 아니니까 나한테 보내줘. 보내주지 말아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뭐 MEC가 요즘 이동통신 기주국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컨셉은 방금 말씀드린 그 일종의 클라우드에 트래픽이 너무 부가가 많이 들어가지고 클라우드 사용비하고 네트워크 비용이 많이 드니까 기본적인 거는 이제 단말단에서 처리해라라는 거는 컨셉은 동일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가 오늘 말씀드린 이제 그 연합학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 특이한 그 개념이나 구글에서 뭔가 생뚱맞거나 아니면 되게 획기적인 거를 들고 나왔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구글도 이런 트렌드에 자연스럽게 이제 편승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국내에서 특히 이 기술을 특정 분야에서 특정 업종에서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 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